옛날 옛적 프랑스의 푸르른 숲 한가운데 작은 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로렌이라는 어린 소녀와 그녀의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로렌은 매우 영리하고 용맹한 소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로렌의 용기를 칭찬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근처 숲에 신비로운 존재가 출몰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은색 털을 가진 거대한 늑대였으며 늑대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에겐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렌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그 늑대를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하루는 해가 저물고 밝은 달이 떠오른 밤 로렌은 조용히 집을 나서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속은 고요하고 신비롭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심히 숲속을 걸어다니며 늑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은색 늑대가 달빛 아래 반짝이며 나타났습니다. 늑대는 로렌을 바라보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헌영, 로렌은 왠지 모르게 늑대가 자신을 초대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로렌은 천천히 늑대에게 다가갔습니다. 놀랍게도 늑대는 도망가지 않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더 가까이 다가가자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늑대가 로렌에게 말을 건 것입니다. 용감한 소녀여, 너의 용기와 순수한 마음에 놀랐다. 나는 이 숲의 수호자 늑대다. 늑대는 로렌에게 숲의 신비와 그들이 보호하고자 하는 자연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숲이 위험에 빠졌으며 숲의 모든 생명체가 걱정에 쌓여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렌은 숲과 늑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로렌은 마을로 돌아와 어른들에게 늑대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처음에 마을 사람들은 믿지 않았으나 로렌의 진지함과 열정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숲을 보호하기로 결정하고 숲의 생명체들과 조화롭게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이후로 숲은 다시 푸르고 건강한 생명력으로 넘쳐났습니다. 로렌은 또한 늑대와의 특별한 인연을 통해 더 이상 두려움을 가지지 않은 마을에 새로운 세대를 상징하며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늑대는 로렌의 용기 덕분에 안심하고 숲을 더욱 깊은 곳에서 지키며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항상 자연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로렌과 숲의 수호자 늑대의 전설로서 용기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후세에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래전 프랑스의 프로방스 지방에는 마법의 숨결을 간직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이름은 벨몽드였고 마을은 아름다운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생활로 유명했습니다. 마을은 특히 프랑스에서 가장 향기로운 장미 정원과 신비로운 강으로 사람들의 발길을 이끌었습니다. 이곳에는 전설적으로 불리는 마법의 장미가 있었는데 이 장미의 향기를 맡으면 마음속 깊은 곳에 진실한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또 한편 강에는 고대의 수호령이 살고 있어 강둑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을 되돌아보는 사람에게 특별한 비밀을 밝혀준다는 신비가 전해졌습니다. 마을에는 클레어라는 이름의 젊은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장미의 아름다움과 강의 울림 사이에 서서 무엇인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녀의 유일한 친구는 오래된 농부 피에르와 그의 개 루퍼스였습니다. 피에르는 불편하게 나이가 많았지만 장미 정원에 대한 깊은 애정과 마술 같은 손길로 마을 어디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장미를 재배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클레어는 피에르에게 찾아가 그녀의 소원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마을과 더 넓은 세상을 탐험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피에르는 그녀에게 마법의 장미와 강의 수호령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가장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둘이 너에게 길을 알려줄 것이야. 피에르는 이렇게 말하며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클레어는 피에르의 말을 듣고 어느새 장미 정원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마법의 장미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한 채 속으로 조용히 바랐습니다. 장미의 향기가 그녀를 감싸자 그녀의 마음은 점차 평온해졌고 오래도록 묻어두었던 소망이 서서히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클레어는 마을의 강둑에 앉아 강의 물결 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강에게 자신이 마을을 넘어 더 넓은 세상을 탐험하고 싶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순간 강물 표면에 신비로운 빛이 떠오르며 수호령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애로운 눈빛을 가진 수호령은 클레어를 보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소원을 들었다.
당신의 방문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수호령은 그녀에게 강 건너의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고대의 내비게이션 금화를 건네주었습니다. 이 금화는 길을 잃지 않게 도와줄 것이며 항상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클레어는 기쁨에 차오르며 수호령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강의 수호령과 피에르의 조언으로 이제 두려움 없이 세상을 탐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클레어는 피에르에게 작별을 구하며 그의 장미 정원에서 풀어낸 한 송이 장미를 간직했습니다. 이후 클레어는 다양한 나라를 여행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자연의 경이로움을 두루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녀의 마음속에는 벨몽듀의 장미와 강의 숨결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종종 내비게이션 금화를 사용해 고향으로 돌아와 과거 자신을 안아주던 강과 장미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비르트 프랑스의 이 오래된 동화는 마을의 자연과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간직된 소망을 잊지 말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고즈넉한 시골 마을에 로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박한 농부의 아들이었으며 역시 펼쳐진 밀밭과 숲속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로이가 가장 좋아하는 곳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오래된 숲이었습니다. 그 숲은 여러 세대에 걸쳐 마을 사람들의 전설 속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숲속 어딘가에 숨겨진 마법의 꽃 때문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 마법의 꽃을 발견한 사람은 소원을 하나 들어주는 대신 특별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로이는 전설에 깊은 흥미를 느끼며 어린 마음에 그 꽃을 찾아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유롭게 흐르는 강가를 따라 숲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숲은 점점 더 무성해지고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어느 날 로이는 꼭대기에 은은한 빛을 발산하는 커다란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 나무 아래에는 놀랍게도 환하게 빛나는 꽃송이가 있었습니다. 꽃은 로이의 손짓에 반응이라도 하되 부드러운 빛의 파도로 응답했습니다. 로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꽃에 가까이 다가가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정말 소원을 들어주나요? 맨날 신나게 놀고 싶어요. 꽃은 속삭이는 듯한 노래를 내었고 로이는 순간적으로 새로운 세상에 들어간 듯한 환영을 보았습니다. 마치 마법처럼 로이는 쉴 틈 없이 즐거운 놀이와 흥미진진한 모험 속에 빠져드는 나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삶은 로이에게 예상치 못한 스릴과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로이는 점점 변화하는 자신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도 로이는 피곤한 기색이 없었고 사람들의 관심과 격려는 점점 부담처럼 느껴졌습니다. 로이는 점점 인간으로서가 아닌 마법의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마법의 힘이 그의 진정한 행복과 소중한 것들을 받아가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로이는 다시 그 꽃을 찾아갔고 이번에는 진심을 담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자연스럽게 살고 싶어요. 어쩌면 욕심을 너무 부린 걸 수도 있어요. 꽃은 빛을 바라더니 작은 빗줄기로 그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환한 빛은 서서히 사라지며 로이는 갑자기 평온함과 따뜻함에 감싸여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로이는 일상의 작은 것들에서 행복을 찾도록 노력했습니다. 예전처럼 숲과 들판에서 노는 것도 좋았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환상적인 모험을 그대로 둔 채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 애쓰게 되었습니다. 로이는 마법의 꽃이 준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바로 삶의 소중함과 균형 잡힌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 샤르몽에는 전설적인 숲이 있었다. 이 숲은 단순한 숲이 아니었다. 밤하늘의 별들이 땅에 내려와 숲 안에 숨겨진 보물을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이 숲은 에투알 숲이라고 불리며 아무도 그곳에서 길을 잃지 않고 돌아온 적이 없었다.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할머니는 종종 벽난로 앞에서 마을 아이들에게 에투알 숲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녀의 이야기 속 에투알 숲은 마법이 가득한 곳이었다. 매년 여름 오로라가 밤하늘을 밝히면 숲속에서 별들이 모여 춤을 춘다고 했다. 이 별들은 소원을 들어주는 힘이 있어서 가장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가 들어가면 그 소원을 들어준다고 전해졌다. 어느 날 리오라는 이름의 호기심 많은 소년이 있었다. 그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에투알 숲에 들어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마을의 어른들은 숲에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많은 이들이 그 숲에 들어가 길을 잃었고 무사히 돌아온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리오는 자신이 분명히 숲의 비밀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어느 밝은 여름날 아침, 리오는 깊은 결심을 하고 에투알 숲으로 향했다. 숲 입구에 서서 그는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별들이여, 저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숲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자 리오는 마치 꿈속에 있는 것처럼 느꼈다. 나무들은 신비로운 빛을 반사하며 길을 비춰주었고 바람은 부드러운 손길로 그의 머리를 어루만졌다. 숲 한가운데에는 투명한 호수가 있었고 그곳에서는 무수한 별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춤을 추고 있었다. 리오는 넋을 잃고 그 장관을 지켜보았다. 그때 한 별이 리오에게 다가와 말했다. 용감한 아이여, 여기에 온 것을 환영하오. 당신의 진실한 소원이 있다면 우리가 들어드리리다. 리오는 생각에 잠겼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다. 저는 마을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요. 그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도록 숲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별들은 그의 소원에 감동받았고 환상적인 빛으로 숲을 가득 채웠다. 그날 이후 에투알 숲은 마을 사람들에게 안전한 장소가 되었다. 별들은 매년 여름 밤하늘에 아름다운 오로라를 만들어 마을을 비추었고 사람들은 그 빛 속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았다. 리오는 성장하여 마을에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의 용기와 순수한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했다. 에투알 숲의 전설은 세월이 흘러도 아이들에게 전해져 내려갔고 별과 자연의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었다.